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7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배당이 발생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주였었던 것 같아요. 김정이 빠지면 주석진의 유성철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쌍승이 23배였었는데 하필 주석진의 후미를 막혀나갔었던 유성철이 추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승 23.5배에서 쌍승 유성철의 추입으로 28.9배로 접전이 마무리가 됐는데 복승배당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2.5배 복승배당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상당히 좀 유성철 마크로만 갔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욕심내다 보니까 주석전 추입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바로 이어진 구경주에서도 좋은 배당이 나왔었죠. 이성민이 빠지게 된다면 김태환의 박대환은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환이 박대환 달고 때리니까 이성민 꼼짝 못하고 고전했어요. 태만 실격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성민이 빠지면서 김태환의 박대환의 동반 입상 해설방송하고 음성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30.8배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11경주에서도 원준호가 빠지게 된다면 유지훈의 유선은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45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요일 경주에 이어서 토요일 경주도 구경주에서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다는 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좀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승급 경주 한번 돌아보면 우승급 1경주 배정현이 무난하게 우승 차지에 나갔었죠. 김종과 동반 입상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김용모가 2차권, 김주원이 3차권 진입하면서 접전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7경주 김병 빠지면 유진하고 주현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9배 배당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는 9번 강하고 김민철의 경합인데 김민철 빠지면 양진호, 9번 강하고 양진호의 동반 입상. 11경주는 류재민의 노태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12경주도 상당히 아쉬웠어요. 원준호가 다른 예상지들은 전부 다 머리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안정하고 박건희의 동반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승 때문에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동반 입상 하는 듯 했습니다. 하필 박건희가 직선에서 분위기판 못하고 안정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창만 해도 배당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박건희가 안정 넘어서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광명 우스컵 경주 결승전 진출한 선수들 유진하고 김민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이 아무래도 비팝 쪽이기 때문에 류재민이 경주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한 경주로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면 아무래도 6경주 박철성하고 주석진의 경합인데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박철성보다는 김주석의 몸 상태가 좀 더 낫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취평 선수들을 양진우, 김영권, 김형모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병이 8경주도 유리합니다만 김태환이 외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김태환 전일처럼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간다면 김병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는 배정현은 머리인데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도 신동현이 이정석, 강병석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안정의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연이틀 배당만 축냈었던 원준호, 최근영,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도 잘 봐야 될 게 임대승이 긁어버리면 천호성하고 김주원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언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유성철, 주석진, 김연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몇몇 선수들 인터벌 내용 살펴보게 된다면 안재홍, 김태환, 김민철 선수가 함께 인터벌 나섰는데 선행 나섰던 안정의 종속이 상당히 좋아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했습니다. 김태환이 저측 나서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종태, 강병석, 이상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종태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천호성, 유성철, 이진국, 노태권, 이상경, 박인찬, 정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데 천호성의 선행을 유성철이 반박의 저치기로 대회로 크게 넘어서면서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승급 한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팝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아무래도
그 주석진, 이진구, 장찬재가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적 선수들이고 박철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종인, 이상현, 김광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상현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종인, 박철성, 김광근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광근, 고종인, 박철성, 이상현 순으로 자리 잡고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선행 나설 수 있는 이진국이 이들 상대 넘어섰느냐, 주석진이 전일처럼 저쪽에 타임 잡아 나가면서 박철성 견제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철성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회차도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전일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철성, 뭐 고종인이 때려준다면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종인이 요즘 들어서 선행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지 선행은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려도 종속이 좀 꺼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 박철성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주석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주석진의 유성철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주석전이 김재영 상대로 저치기 나섰었죠. 우승 차지에 나갈 뻔했습니다만 하필 유성철 마크만 해도 좋은 배당이었었는데 주석진을 상대로 넘어서다 보니까 아쉽게 뭐 주석진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진국도 자력 승부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박철성보다는 주석진의 선장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석진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박철성이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3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국이 연이틀 좀 다소 좀 소극적인 견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거나 주석진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라는 점에서 3번, 1번까지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철성이 분명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컨디션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주석진이 좋다고 봐요. 3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1번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고종인이 잘 가준다면 박철성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2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6번과 2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진국이 라인 갈아타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박철성이 연이틀 컨디션 상태가 무거웠었다는 점에서 박철성보다는 전 주석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어요. 3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되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3번, 6번, 1번이 단단독 볼 것 같습니다. 3번, 6번, 1번 3복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파업 라인이면 장찬재까지는 착순권 진입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주석진하고 이진국이 가게 된다면 장찬재가 틈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이 고종인하고 적극적인 연대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이진국 정도가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선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배당 공략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무거웠었던 박철성보다는 컨디션 괜찮았었던 주석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하죠. 양진우, 김영권, 김형모 추입형 선수들이 서로 머리치겠다고 우승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깜짝 우승으로 자신감 얻었었던 유성철, 박종태가 김영모, 양진우 앞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김영모하고 양진우가 견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모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양진우가
김병무가 자리 잡게 된다면 박중태가 자리 잡고 조성인이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중태가 때려주고 김병무가 반바퀴 양진우가 호미권 틀어맞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2번, 4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권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어차피 박종태가 때려도 시속이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고, 몸싸움을 통해서 양진우 밀어버린다면 3번, 1번 동반 입상도 3번, 1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서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래저래 추입으로 자신감 얻은 유성철이 긁어주기만 한다면 김영권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전일 주석진이 유성철을 몰고 가야 되는데 주석진이 넘어서니까 주성철이 직선에서 추입 나오면서 아쉽게 복승만 만족했었는데, 확실하게 유성철이 이래저래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긁어주게 된다면 김영권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간 작전이 가능하죠.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용모가 외선에서 흘러버리게 된다면 양진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3복승 배당 3위 배당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배당이 나오죠. 3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 때문에 김용모가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금요 견주 때는 박철성에게 좀 내선 취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일은 또 저치기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 김형모라는 점에서 4번과 2번, 4번, 3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마크 취평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전략적인 연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에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진우, 김용모가 박종태를 철저하게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박종태도 3차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성철이 힘을 쓰고 김영권이 몰고 가게 된다면 1번하고 3번을 묶어서도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는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 김용모가 박종태 활약해 나갈 수 있고 양진우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만, 결승전보다 더 어려운 편성인 경주가 바로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마크 취평서들이 3명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만큼 가볍게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쉬어 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배영이 노태경 활에 나가고 전장에 뒤다 붙이면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 입장에서는 노태경을 활에 나가야 되는데 노태경이 과연 선행력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김태한, 이상경 달고 노태권, 이창용과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한 머리 충분히 가능하죠. 전일도 광명우스컵 9경주도 이성민이 월등한데 김태한이 내선 잡고 박대한이 뒤 막아버리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똑같이 들어왔죠. 32배, 32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노태경이 울며 겨자 먹기로 눈을 맞선에서 자리 잡고 김배영 전장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한이 기다렸다가 냅다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김태한 충분히 머리 가능성이 있죠. 이상경이라든지 이창용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배영이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1번하고 5번이 직선 추입 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한이 전일 자신감 찾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배영이 쫓아가야 추입도 나오는데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 정도 있는 만큼 1번과 5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이 유리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1번이 가면 아무래도 이상경을 뒤다 붙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태경은 이번에 쳐보니까 막히한 집중력만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류재민이 잘 가니까 노태경 후미 견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노태경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상경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파업 쪽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까지 한번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5번 쪽이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1번하고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이 연이틀 짧게 가져갔습니다만 금일은 냅다 힘을 써요. 김병의 견제고 전장윤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팝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팀은 다릅니다만 광주 쪽 훈련하는 곳은 같습니다. 과거 광주 B팀 선수들이었던 두 선수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5번하고 3번이 동반 입상이 꽤 많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이 때려줍니다면 5번의 뒷자리는 3번이 막혀나가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존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하고 5-3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태환 확실하게 자신감 얻었어요. 이성민도 꼼짝 못했습니다. 때리면 김병도 꼼짝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 편성 1번 5번 기대해 봐야 된다. 1번 2번까지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복승은 아무래도 1번 4번 1번 5번 4번이 3복승에서는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1번이 2번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1번 5번 2번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이 잘만 가준다면 전장윤도 3차권에서는 비파업 라인 완승으로도 비노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태경이 때리면 김배영이 유리한데 노태경이 과연 때릴 수 있을지, 노태경이 때리면 김태환 훌러덩이죠. 그 점 때문에 전일 우승으로 자신감 얻은 김태환의 선정 가능성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노조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배정현이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금요 견제 때 김민철과 박빙의 승부를 펼쳐나갔어요. 타이어 반 차이로 2차권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못 갔습니다. 전일은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어요. 배정현의 김주원을 주력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배정현이 김주원을 달아줬어요. 직선에서 쫓아는 같습니다만 김용모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아쉽게 배정현이 김주원 챙겨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컨디션 좋습니다. 문제는 배정현 머리는 가능하죠. 후착이 까다롭다는 점. 6번이 때리게 된다면 7번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 3번, 4번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현욱하고 박대환은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고, 배정현하고 유선우는 과거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배정현이 유선우를 챙겨줄 수도 있는 만큼 후차권 2번, 3번, 4번 치열한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 여기에 최창원의 선행감만 좋다면 배정현이 몰고 가는 작전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력경주만큼은 주현욱의 직선 추입발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배정현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경주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배정현을 주현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전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7번, 2번 동반 입장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대환도 컨디션이 괜찮죠. 전일도 박대환, 김태환의 박대환 동반 입상 권해드렸었는데 잘 쫓아갔습니다. 받주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현욱은 취임 나오지만 박대환은 막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7번과 3번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3번입니다. 7번, 2번하고 7번, 3번 두 차권 7번과 2번 쪽에 좀 더 나은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7번 중심으로 마크라는 점에서 3복승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최창원이 선행감만 괜찮다면 이번 편성 최창원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유선우보다는 최창원의 버티기 쪽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배정현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편성도 배당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창훈이 때립니다. 주윤옥에 몰고 가고 박대환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정현이 과거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유선을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창원의 시속감이 좋다면 주윤옥의
박대한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주현욱의 최창원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 6은 한 20% 선에서는 배당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배정현의 기세가 월등하기 때문에 배정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후착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 삼복승도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동현이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뭐 기량만 앞서 나가고 있지 연이틀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죠. 일단 이정석이 때려주고 강병석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신동현 자신감 찾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안지용이 고유한을 앞에다 두는 견주전 펼쳐나가고 박인찬을 뒤에다 붙인 다음에 김현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정석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신동현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안지용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12경주였었죠. 원준호 다들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 안지용 머리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안지용이 팀 후배 박건희와 호흡 맞춰 나간다면 원준호 또 고전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완벽하게 두 선수가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한데 박건희가 분위기판 못하고 안정형을 상대로 추위 나오면서 못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 안정이 먼저 내선 긁어버린다면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유한 도움받을 수 있고 박인찬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안정 충분히 착순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이 끝까지 박인찬이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신동이 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강병석은 라인 전환 시도해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분명 뭐 안지용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정석이 먼저 내손 잡고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신동현이 몰고 가고 강병석이 쫓아가면서 신동현이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뭐 직전 일요경주 때도 연이틀 죽쓰다가 일요경주 때는 또 반짝 선전 펼쳐 나갔었던 신동현이기 때문에 신동현이 자신감 찾아 나가게 된다면 이정석 버텨내기보다는 강병석과 협공이죠.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이라고 3-5예요. 3-2라고 3-5, 3-2라고 3-5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동현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정석 안 가면 또 고전할 가능성 안정이 먼저 내선 긁어버린다면 이정석이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3번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인찬도 마크되면 3차권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삼복승에서는 박인찬의 틈새 공략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선수 4번하고 3번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보다는 안정의 선행력을 먼저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1경주입니다. 원준호가 연이틀 배당만 축냈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원준호가 빠졌었죠. 금요경주 때 원준호 빠질 가능성 유진호하고 유선호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45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죠. 전일도 원준호 빠질 가능성 대비해서 안정하고 박건희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건희가 또 안정을 넘어서면서 아쉽게 뭐 복승만 만족했습니다만 원준호가 고전했었던 경주였었다는 점 금일만큼은 팀 선배 우성씨 흠이 막혀 주력할 최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임대성이 긁어버리고 임주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 또 가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좀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뭐 선행에 대한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짧게 가져가고 저치기 승부를 펼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 점을 임대승이 활에 나가고 천호성, 김주원, 이재일이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우성식, 원준호, 최근영이라든지 원준호, 우성식, 최근영으로 경주가 펼쳐 나가다가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좀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배정현의 뒷자리 김주원이 막혀 나갔었는데 잘은 쫓아갔습니다만 3차권에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천호성이 다시 김주원 챙겨주게 된다면 6번과 7번 동반 입상 배당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이번 편성은 체크하고 접근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좀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것 같고 외선에서 원주는 나오게 된다면 6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하고 6번, 2번 두 차권 아무래도 파업 쪽 선수들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일만큼 그래도 원준호가 뭔가 보여줘야 되죠. 연일도 죽었기 때문에 점수가 99점대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죠. 금일만큼 좀 뭔가 서두르게 된다면 팀 선배 우성시 아무래도 마크력 좋은 최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상 후 출전하고 있는 우성시 지난 2차에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 2차도 허무하게 몸싸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려도 시속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준호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성식과 협공보다는 최근영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근영이 직선에서 추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 3하고 2일입니다. 원준호가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2, 3, 2일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빠졌었던 원준호 또 빼고 한번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3번, 1번 아무래도 원준호가 재기랑 발에 나갔을 때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6번, 7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도 충분히 착순권 진입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임대승의 선행감만 좋다면야 이번 편성 임대승도 3차권 진입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원준호 빠질 가능성 대비해서 과감한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가 분명 강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이틀 봐서는 빠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철, 유지은, 박건희가 연대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반면 류재열, 류재민, 김재영, 이성민, 구봉강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비노조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건희가 자리 잡고 김민철, 유지은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구봉강하고 김민철, 이성민, 김재영 순으로 자리 잡고 구봉강이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구봉강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이를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고 구봉강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류재민이 전일도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왔었는데 이성민 달고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긁어주면 김민철, 유진과 협공을 통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건희가 전일 우승까지 맛봤어요. 그 점 때문에 화끈하게 희생만 해준다면 이변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특성급 강급자 류재민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민 전일 털렸었죠. 집에 돌아갈 뻔했습니다만 간신히 면제받고 출전하고 이성민 류재민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이 우선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구봉강의 시속이 원체 좋죠.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1번과 7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구봉강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류재민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9번 강이 타정부터 유지훈, 김민철, 박건희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세게 남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나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죠. 박건희가 때려주고 4번하고 3번이 앞선 경주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9번 강이 퍼집니다. 결국 김민철이 박건희 활약 나가면서 취임 나서게 된다면 4번과 3번이에요. 전락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 2변으로 이어질 수 있죠. 뒤늦게 류재민이 나오게 된다면 4번과 1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하고 4.1입니다. 4.3하고 4.1 경주권전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박건희가 전일 우승 맛 봤기 때문에 최대한 긁어만 주면 돼요. 9번 강이 못 넘어서기만 한다면 김민철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분위기상 류재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전일도 때렸는데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왔었죠. 9번 이성민과 특성급 강급자인 이성민과 협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1번, 6번, 7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지영이 이성민의 뒤를 막혀 나가고 9번 강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1번, 6번, 2번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3번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희가 버텨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타종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결승전 첫 출전하고 있는 박건희 버텨내기 조금 버거운 만큼 4번하고 3번의 연합을 중심으로 삼복승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1번, 6번, 7번으로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